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황제 휴가와 관련해 검찰에서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입원했던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한 달 동안 윤석열 검찰청장이 몰랐다는 단독 특종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종양을 유발하는 중앙일보의 단독 특종 보도였는데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요? 그걸 윤석열이 한 달 후에 알았다면 검찰청장 윤석열이 무능하거나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무관심했던지 이게 특종입니까? 윤석열이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발 소설 좀 쓰지 마시고 기사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런 찌라시나 쓰는 극우 친일 정론지로 머물러 있을 겁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글로벌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 고작 특종이라고 쓴 기사가 윤석열이 몰랐다. 몰라도 됩니다. 실무자가 열심히 수사하면 되는 거죠. 모든 검찰 수사에 청장이 개입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알면 뭐하게요.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의혹이 커지도록 방치한 정황도 곳곳에서 보여지는데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게 윤석열 스타일 아닙니까?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에 진실을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입니다.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저와 남편, 아들의 아픈 다리가 국민 여러분께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고난을 이겨낸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저의 태도를 더욱 겸허히 살피고 더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 책무라 생각합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을 지지합니다. 부디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부터가 진실의 시간입니다.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추미애 장관 아들과 같은 시기에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던 동료가 최초 제보자였던 현동환의 제보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현동환의 제보에는 너무 많은 오류와 거짓이 존재했습니다. 현동환은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휴가가 끝나고 복귀해야 했던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휴가 연장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미복귀 3일째인 6월 25일 일요일 8시 55분께 알게 돼서 추 장관 아들 서 씨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 있길래 빨리 복귀하라고 했고 통화 20분 후 자신도 모르는 상급부대 장교가 와서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게 다 허위 가짜 주장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혼자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또 마녀 사냥을 해왔던 건데요. 반드시 현동환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그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배우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밝혀내야 하는데요. 반드시 그 대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또 조선일보와 국힘당은 민주당 황희 의원이 현동환의 실명 공개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명으로 공익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는 그냥 자신의 상상한 이야기를 한 소설가 그 이상도 아닌 거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동안의 어긋난 확증 편향과 이를 이용하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콜라보가 작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봐야 옳은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현직 국회의원이 176명이나 있으면서 정보력은 네티즌 수준도 안 되니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속수무책으로 매번 당하고 있는 거죠. 공격을 못하면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정보와 논리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 이렇게 될 때까지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요? 집권 여당이 맞기는 합니까? 정말 속 터집니다. 14일, 국힘당은 오늘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헛발질을 해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같은 날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일정 부분 이들의 공세가 먹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발 당하고만 있지 말았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임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불공정 바이러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은 교육과 군 복무 불공정 논란에 대단히 민감을 갖다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 법무장관은 교육, 현 법무장관은 군복무 불공정 특혜로 민심의 영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청춘들의 공정 상실감이 매우 크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단독범, 공범 운운하며 엄마 찬스에 의한 황제 군휴가를 제보한 청년의 실명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은커녕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매우 높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공정의 사전적 정의도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반칙과 특권이고 자신들이 하면 공정이라는 궤변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은 괴물 정권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장관의 불공정 특혜 논란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의도된 침묵을 요구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